자,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입니다. 첫 번째 뉴스 보시죠. 동승자는 없었답니다. 자, 며칠 전에 이 제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 문에 이 옷이 끼면서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. 그런데 이 학원 세상에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저 학원 차량에 동승자가 없이 저 차를 운행했던 걸로 밝혀졌어요. 이게 지금 사고 난 게 9살짜리 여자아이잖아요.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. 비슷한 사고가. 2013년에 청주에서 일단 세림이라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다니던 어린이집 차에 숨지면서 2015년부터 세림이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. 그때부터 이렇게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말고 성인 동승자가 반드시 한 명 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타서 아이들이 안전띠는 맸는지 또 승하차는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줘야 됩니다. 근데 무려 6년이 지났는데 제주도에서 또 9살 아이가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.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날 하루만 없었던 게 아니라 지난 6년 내내 입법이 되고 나서도 없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. 서류상에는 동승자가 학원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8년 전부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관련 법을 몰라서 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서류상에는 이 학원 원장도 또 운전기사도 법안 관련한 교육을 수료한 상태로 나옵니다. 자, 보세요. 지금 백 기자 얘기대로 양 변호사님 결국 거짓말한 거예요. 사실상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제 법이 있는 줄 몰랐다. 물론 법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. 법의 부진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. 사실 이게 등록을 저렇게 해놨고 사실 6년 동안 한 번도 실제로는 운행을 안 했는데 왜 그럼 점검 대상이 안 됐을까? 실제 지금도 현장 점검보다는 서류 점검 위주인 거고 그나마 10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세림이라는 아이의 죽음 때문에 이름까지 붙여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2020년에도 이 어린아이들의 통학버스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교통사고 370건이 넘었고요. 사망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고 합니다. 현장에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더니 이런 학원 차량을 목격한 분들의 이런 증언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. 뭐 어떤 분은 단 한 번도 동승자가 이렇게 내려서 안내를 해주는 걸 본 적이 없다. 자, 그렇다면 차량 운전자라도 내려서 이렇게 잠시 차를 세워놓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뒷 차량들이 빵빵빵빵 승 의원님. 네.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리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 때문에 세리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 보면 이걸 위반하는 경우는 벌금이 30만 원,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 정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8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법안 중에 지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중대산업재해법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?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사실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대시민재해, 특히 어떤 사업주가 이 경우에 있어서 지 통학생이 사망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서 물론 형벌이 가중되는 게 결국 그 아이의 생명을 당장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벌이 높아지면 당연히 업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들여다보고 이제 곧 27일 중대재해법, 중대시민재해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리민법 이외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뭐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저 아이들이 그냥 내 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이 뭐 어찌 됐든 간에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?